긴급 속보.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왔다. 러시아 경제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푸틴 절망. 너무 피곤해. 땅을 한국에 다 팔아버리겠어. 전 세계가 러시아를 등진 이유.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겨냥해 서방 국가들은 전례 없는 금융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방 국가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맡겨둔 외환 보유액을 꺼내 쓰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파괴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러시아가 조만간 디폴트 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도 손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가 디폴트에 따른 고통을 견뎌내며 장기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서방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까지도 금융시장을 매개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권 안에 빨려갈 수 있다. 러경제 혼란. 외환 보유액 60% 일어 서방 국가가 국제금융거래에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 퇴출 조처를 내린 뒤 루블화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지난달 28일 서방은행에 맡겨놓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조처는 금융시장 혼란을 수습할 방어력조차 러시아에서 뺏는 효과를 내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 방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에 지난 4일 실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 분석을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60%를 서방 국가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등의 증권 및 예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자산에 대한 동결 조처를 내린 탓에 러시아로선 외환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쓸 수 없게 된 모양새다. 나머지 40%가량의 외환 보유액도 당장 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 중앙, 상업은행에 맡겨두지 않은 외환 보유액은 금 1,350억 달러, 중국 위안화 증권 840억 달러,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50억 달러, 실물 현금 300억 달러 등이다. 는 IMF 포지션은 건드릴 수 없으며 금과 위안화 거래도 서방 국가의 제재 속에서 활용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예로 러시아가 중앙은행이 자국 내 보관 중인 금을 대금 결제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무역 거래 자체가 봉쇄된 터라 쓰기 어렵다. 위안화 활용 역시 중국이 서방의 봉쇄 정책에 동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쪽에 굳건히 서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제약이 뒤따른다. 경제부처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러시아는 환율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 서방 국가가 직접적 제재를 추가하지 않아도 금융시장 자체가 알아서 붕괴할 수 있다며 서방 국가와 러시아 경제전쟁의 핵심은 금융이라고 말했다. 환율, 디폴트 방어력 상실. 장기전 가나.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오는 4월까지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로 상환할 수 없는 외화 표시 국채는 28억 6천만 달러가량으로 파악된다. 달러가 부족한 상태인 터라 제때 빚을 갚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 3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D등급에서 불과 3단계 위인 CCC-로 강등했다. 물론 경제전쟁에서 서방 국가가 승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 뒤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곡물 자원을 무기화하며 장기전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매우 빠른 결집력을 보인 서방 세계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장기전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변화시킬지 서방 국가의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지 분명하지 않다란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이 푸틴의 소갈이
러하루 전쟁 비용 25조, 한국 국방비의 절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쓰는 전쟁 비용이 하루에 2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의 경제회복센터와 일부 전략 컨설팅 업체들은 지난 3일 개전 첫 나흘 간 러시아 전비는 70억 달러 정도였으나 이후 탄약, 보급품 확대와 전사자 속출, 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 하루에 200억에서 25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번 침공으로 5,000명에 가까운 러시아군이 사망했고 탱크 146대, 항공기 27대, 헬리콥터 26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은 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경제회복센터 등은 이 비용은 러시아가 이불 피해의 일부일 뿐이라며 국제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금융거래가 금지되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루블화는 25%가량 폭락했고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난주 내내 폐쇄됐다. 이런 상황이 러시아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크라이나 휴전협상 대표인 미카요 포돌야크는 지난 6일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의 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 전쟁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할 목표로 협상에 임했지만 전쟁의 진짜 대가를 깨달으면서 이제 건설적인 협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송에 원유 동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에 보고했다며 글로벌 원유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국들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